예술적 영혼의 목마름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존재하는 걸까? 바쁜 일상에 지친 어느 날, 문득 발길을 멈추게 만드는 예술 작품을 마주하게 되는 일도 어쩌면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연히 마주한 예술 작품이 어떠한 의미로 남게 된다면 비로소 그 순간이 특별해지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미 예술의 세계에 발을 딛고 선 이에게 정작 예술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삶은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여정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난 5월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마산의 한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40여 년이) 넘는 세월을 조각가로 살아온 이감열 작가. 여전한 그의 열정이 새로운 여정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이 가장 최근에 만든 작품들인데 작품 명제를 호모 사피엔스 위대한 진화라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요 방에 있는 몇 작품들은 조금 전 작품으로 호모 사피엔스의 찬란한 진화라는 작품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찬란한 진화는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해서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담았고, 그 옆방에 있는 위대한 진화는 오늘과 그리고 내일 현존하는 지금 현재의 인류의 이야기를 지금 담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감열 작가는 어떤 의도로 이 작품을 작업했던 걸까요? 우리 인간들은 상당히 나쁜 점도 있고 또 상당히 좋은 점도 있고 그 두 가지가 어울리기 때문에 동물하고 다른 우리 인간만의 삶이 오늘날까지 지나여 왔고 또 앞으로도 지나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비겁하고 너무나 사악하고 아주 나쁜 점만 보는 사람이 있는데,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자꾸만 진화되어지고 또 밝은 미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작품은 통틀어 가지고 모든 인간이 삶의 시작에서부터 앞으로 미래까지를 내 작품 세계 속에 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게 스테인리스로 만든 숟가락은 현재의 인류를 이야기합니다. 스테인리스는 녹이 썰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연에서 그냥 발굴된 게 아니고 인간이 합금해서 만든 녹이 썰지 않는 숟가락이에요. 녹이 썰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인간이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속성하고 사실은 비슷합니다. 인간이 어떤 이게 지금의 인간이 현재의 인류가 염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해서 스테인리스 숟가락을 가지고 인류의 어떤 위대한 진화라는 이야기를 스테인리스 숟가락 가지고 작품을 했습니다. 지난 2007년 작가는 산청의 한 산자락에 미술관을 열었습니다. 30여 년간 작업한 100여 점의 작품과 함께 미술관을 개관한 이감열 작가.
그는 왜 이곳에 미술관을 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미술관은 이제 도시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것도 맞긴 한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미술관들은 대부분 다 이게 야외에 있어요. 사람들이 좀 힐링도 하고 좀 드라이브 삼아 조용히 와서 또 차분하게 감상할 수 있는 또 이제 그런 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참다운 미술관은 자연 속에서 자연의 가운데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미술관을 만들었어요. 오랜 계획 끝에 시작했지만 문을 열기까지는 11년이란 세월이 소요됐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하니까 어떤 한 장르의 작품이라기보다는 1970년대 작품부터 지금까지니까 약 한 50년 가까이 걸쳐져 있는 작품들이 이제 모여져 있고, 여기에 있는 게 다는 아닙니다. 또 다른 데도 보관되어가 있는데 총 다 합쳐가지고 뭐 한 400~500점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언젠가는 그 작품을 다 정리를 해서 이제 크게 한번 좀 공간도 만들어서 내 작품 전체를 전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제 꿈이고 욕망이에요. 언젠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작품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이감여 작가. 그의 영감은 어디에서 얻는 것일까요? 이 여행을 다녀보면은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보면은 우리 인간들의 삶은 비슷해요. 다들 그냥 먹기 살기 위해서 바쁘고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또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부리고,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다 똑같아요. 야, 세상에 수억 종의 생명체가 지구에 존재하는데 우리 인류처럼,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위대한 종이 있냐고.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는 대단히 찬란한 삶을 살았구나 생각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작품을 풀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데 플라스틱 일회용 숟가락 한번 먹고 한번 쓰고 야외에 놀러 가서 밥 안 먹고 버리는 숟가락인데 그 숟가락이 이상하게 내 마음 필이 딱 꼽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도 한번 쓰고 버리는 존재하고 똑같아. 우리 개인의 삶은 정말 한번 쓰고 버리는 정말 내간 존재하고 똑같은데 그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한 35만 년, 40만 년을 쭉 연결해서 보니까 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삶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찬란하다는 생각이 딱 비리 바뀌는 거예요. 일회용 숟가락에다가 어떻게 하면은 찬란할 수 있는 인간의 그 여정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을까?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찬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우연히 LED 조명을 봤어요. 그때부터 이제 청계천이나 을지로 같은 데 다니고 공장에 다니면서 그런 걸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이제 강섬유를 찾게 되고 LED 조명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화려한 것을 만들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빛이 나오는 건 해결이 됐는데 핵심이 어느 날 순간 그건 반응이다. 관객이 내 작품을 보러 왔을 때 그냥 가만히 보는 것보다 자기가 소리를 내고 박수를 쳤을 때 작품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키포인트가 이 반응인데 여기다 소리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집어넣은 거예요. 빡! 하면 색이 딱 변하면서 색깔이 확 달라면 재밌거든요.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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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관객과 작품 가지고 소통하도록 만들었고 보는 사람이 그냥 멀리서 작품을 보고 가는 것보다 자기하고 이렇게 교감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정감이 가는 거예요. 이감열 현대미술관에는 어머니의 의미도 더 새겨졌습니다. 그동안 이곳에는 더 많은 의미가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이게 89살 때, 이제 보면 지금 상당히 연세가 많으실 때, 이제 여기에 제가 작업장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막상 보니까 아들이 이 아들이 고생하는 거 보고 이제 밥도 해주고 그때는 조수들하고 여러 명 같이 있었는데 좀 빨래도 해주고 아마 그럴 요량으로 여기 같이 계셨어요. 그래 같이 계셔가지고 오랫동안 작업을 같이 했고 그래 처음에는 여기 있는 미술관 자리에 제가 제 작업장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작업장보다는 미술관을 짓는 것이 옳다. 미술관을 짓고 거기다 어머님 백수잔치도 하면서 개관전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미술관처럼 이제 전시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다 작품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어머님을 위해서 사실은 미술관을 갖다가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감열 미술관이라는 이름을 현대미술관으로 이름을 붙이고 어머님 백수 때 여기다가 이제 개관전과 어머님 백수잔치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하는 울림이 있는 이름 어머니. 이감열 작가에게 어머니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 어머님 생각에도 지금도 참 가슴이 뭉클하고 너무나 감사하신 분이고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저로서는 너무나 행복했었고 너무나 감사한 분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사실 어머님한테 바치고 싶고 어머님한테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미술관에서 찾은 그의 초창기 작품. 당시 그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1948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그는 홍익대 미술대학 조속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며 독창적인 자신만의 조각 세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그는 어떤 연유로 조각을 시작한 것일까요? 중학교 때 어떤 미술 선생님의 작품을 보니까 유화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야 세상에 저런 그림도 있구나. 그런데 그분이 그 당시에 국정에서 대통령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순수 예술의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이제 나는 예술가가 될 거라고 항상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었고, 뭐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 가서도 그렇고, 항상 나는 그때 당시에도 선배님들의 이야기가 항상 예술가는 다른 직장을 가지면 안 된다. 정말 오로지 예술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고, 또 대학 들어갈 때는 당연히 그때마다 뭐 예술한다 그러면
그림 그리는 것이 예술인 줄 알았어요. 조석가는 흙으로 작품을 만드는데 학교에서 흙을 다 대주고 하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다. 그래서 운명적으로 사실은 형편이 안 돼서 조석가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운명적으로 내가 이끌려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선택을 잘한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조각 작품에 정말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죠. 그의 손을 통해 생명을 얻은 작품들. 이 가운데 작가에게 특별한 의미로 남은 작품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작품들은 좀 다른 느낌인데. 예, 좀 초창기적인 작품들이에요. 이 작품은 내가 1년 동안 이태리에 살면서 유럽 전체의 미술관을 다 다녀보고 또 작품도 하면서 참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이상한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예술이, 모든 미술이 우리 게 아니고 유럽 사람들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쏟고 살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가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나의 뿌리가 없는 작품을 했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들이 쭉 내려오는 뿌리 속에서 내려온 역사일 뿐이고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차단하고 뭔가 우리 것부터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게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그 유명한 마르실 디샹이라는 사람입니다. 레이디메이드를 창시했고 다다이즘을 창시해가지고 정말 젊은 예술가들한테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껐던 세계적인 예술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작품을 만들지 않고 인간이 쓰고 있는 중에서 어쩜 오물을 버리는 도구인 화장실에 변기를 떼가지고 와가지고 전시장에 갖다 놓고 자기 작품이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젊은 사람들한테 신선함을 주고 충격을 주면서 전 세계에 획기적인 예술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우리 예술이 아닌 거예요. 서구 사람들, 유럽 사람들의 예술일 뿐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걸 자각하게 됐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가 다윗이 되고 다윗은 정의입니다. 이 사람은 골리앗이에요. 정말 예술계의 큰 거목이고 지구상의 모든 예술을 지배하는 골리앗을 스스로 처단하지 않고서는 내가 새로운 작품을 위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과감하게 목을 자르고 이거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만든 작품이 아니고 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마르티 지상을 자르고 목을 자르고 마르티 지상이 만들지도 않고 자기 작품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병기를 내 머리에 대신 올려놓고 내 자신을 약간 동양적인 스타일로 약간 한복 같은 옷을 입고 밑에는 연화 자대를 만들고 저 칼도 보면 손잡이가 봉황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동양적인 사상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새로운 예술을 하기 위한 나의 다짐을 다진 거예요. 이거 만들고 나서부터는 정말 자유롭게 정말 남의 구속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이 작품입니다. 끊임없이 예술에 몰두한 그였지만 누구나의 삶이 그렇듯 그에게도 굴곡진 그림자가 없을 리 없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시련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대학 다닐 때도 내가 작품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걸 자꾸 느껴지게 되고 또 다른 위대한 작가들 작품들 보면 자꾸 너무나 좋은데 저는 그거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괴로워했어요. 매일 술을 먹고 고함도 질러보고
그러면 어떤 데는 또 밤을 새우고 작품을 해도 이것이 아니라 싶은 생각을 참 오랫동안 했어요. 경상대학교 내려와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도 뭐 스스로는 항상 조금 뭔가가 부족하다고 싶으니까 그거를 해결을 못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작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항상 부족해서 그 돌파구를 찾은 게 학교에서 안신을 받아가지고 그 예술의 중심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유럽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유럽 전체 미술을 보면서 내가 괴로워한 것이 헛된 꿈이었다. 우리 걸 아닌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은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그 나름대로 문화를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많은 갈등을 거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찾겠다는 노력을 한 거예요. 아무도 비교하지 말자. 내보다 위대한 작가도 없고 내보다 못난 작가도 없다. 그냥 나는 이감렬이고 나는 나다. 내부터 시작하자. 그러면서 모든 것을 구속해서 해박이 되고 그 많은 갈등과 고뇌하는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예술가에게 예술은 고난의 구렁텅이기도 하지만 때론 그 구렁텅이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작은 숨구멍이기도 합니다. 그에게도 조각은 그런 존재로 승화되었을지 모릅니다. 인류의 진화처럼 그의 작품 세계 또한 진화를 거듭합니다. 그가 도달하고 싶은 지향점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이게 제 작품은 이게 전부 다가 사실은 그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인간이 무엇이고 또 현재의 인간은 무엇을 지향하면서 살고 또 앞으로 미래의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작품을 만듭니다. 늘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지만 변화와 변하지 않는 것을 모두 갖고자 하는 게 인간의 영원한 갈망인지도 모릅니다. 새로움을 표현하고자 하면서도 영원히 기억될 작품을 남기는 일. 그 양자 간의 교집합을 풀어내기 위해 예술가는 고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여정이 깨우침을 통해 더 의미 있는 것을 찾아내 왔듯이 그의 여정도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